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 국회가 논의 중인데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네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CCTV를 수술실 안에 달지 입구에 달지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소위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회의가 열리길 총 4차례. 하지만 이번에도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오늘 여야는 CCTV 촬영과 열람 조건의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서 또다시 논의는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리수술이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그게 필수란 겁니다. 수술실 전경을 비출 수 있어야 되고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자들의 행위가 영상으로 기록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정부도 내부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선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수술실 입구 설치가 낫다는 쪽입니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고 또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고 또 이게 범인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네 번째 논의도 무산되면서 여당 내에선 단독 처리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8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할 때고 민주당도 확고한 결단을 해서 밀고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진료하는 의사와 그리고 치료받는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안에 상임위원회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1% 의료사고로 소송까지 갔을 때 환자가 완전히 이기는 비율은 1%로 추산됩니다. 31% 일부만 이기는 비율 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의료사고만이 아닙니다. 누워있는 마취 환자 곁에서 생일 파티를 한 의료진, 환자 대상 성폭력에 대리수술까지 시민의 대다수는 결국 CCTV 설치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80%에 가깝습니다. 의료계는 영상이 찍히면 오히려 환자 인권이 침해된다고 합니다. 반면 이렇게라도 기록을 남겨 만약을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맞섭니다. 양쪽 다 환자 인권을 말하니 환자의 눈높이로 결정하면 됩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해 증명할 길이 없어 승소율 1%의 벽에 부딪혔던 현실, 그 벽을 넘자는 80%의 눈높이로 말입니다. 자, 추적보도 훅은 왜 수술실에 CCTV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를 추적했습니다. 한 의대 교수가 수술실에서 간호사에게 수술용 칼을 여러 번 집어 던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마터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건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술실에서 또 다른 괴롭힘도 있었지만 CCTV가 없어 교수가 발뺌하고 있다고 간호사들은 말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대 병원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건 병원 직원이 촬영한 중앙수술실인데요. 집도의가 사용하는 메스가 바닥에 꽂힌 장면도 보이실 겁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날려서 진짜 표창처럼 날아가서 바닥에 45도 각도로 꽂혔어요. 간호사들에 따르면 해당 교수의 이런 행동은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3차례 메스를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메스를 잘못 줬어요. 이제 잘못 준 거를 알고 제 다리 옆으로 확 던지셨고 뒤에 사람이 좀 다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었고. 수술할 때 쓰는 초음파 기계를 교수가 반복적으로 땅바닥에 던지고 다시 가져오도록 시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가졌는지 궁금하다는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들어야 했다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부분 마취로 의식이 있는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들조차 불안에 떨었을 거라고 간호사들은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환자가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믿고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노조는 병원장에게 해당 교수의 중징계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교수에게 경고를 한 만큼 병원 고충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는 수술실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메스를 던진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이제 고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수술장을 본 거지 내린 그 부분을 보지 않으니까 저는 몰랐지만. 노조 측은 간호사들의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없는 점을 교수가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갑이라는 생각만으로 CCTV 없다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건가. 피해 간호사 5명과 노조는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교수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이렇게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을 위해서도 CCTV가 필요해 보입니다. CCTV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이 남성,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찍혔기에 다행이지 없었다면 증명이 되느냐를 놓고 오랜 다툼이 이어졌을 겁니다. 계속해서 구석찬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박모 씨.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뒤따라 들어간 병원장은 박 씨에게 집도를 맡기고 12분 만에 나와버립니다. 환자는 어깨 관절에 내시경을 넣는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졌고 박 씨와 병원장은 구속됐습니다. 한양대 병원의 수술실 녹화 영상. 한창 욕설이 이어지다 교수가 전공의를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술용 가위로 내려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말 안 해주면 사람 열받게 만들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알아 몰라. 해당 교수는 당시 석 달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CCTV가 경찰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CCTV가 없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 4시간 만에 아이를 잃은 부산 분만사고 피해 산모. 국민청원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은 교수에게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맞고 이렇게 주사기로 피고름을 빼고도 대뢰 가해 교수를 선처해달라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결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트를 깐다고 그러죠. 소위 그런 일들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전공의들이나 간호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동의한다면 촬영하는 게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